클로즈맨 라이브. 반갑습니다. 6월 2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지죠. 예, 네. 내려갈 것 같다가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맞습니다. 네.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오늘도 플러스를 향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0.2% 정도 올라서 3,109. 예. 3,100은 지켜주네요. 3,100은 이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은 좀 0.4% 정도 떨어져서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승세. 아 그리고 우리 요게 어제 네. 뭐죠? 저거 3프로머니. 링크? 네. 3프로머니의 링크를 저희가 안 올려드려 가지고 네. 거기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네. 이제 오늘까지 하루 더 해서 네. 요거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저희 다시 보기 영상이 올라갈 때 그거 3% 머니 올라갈 때는 링크를 폼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서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커피 네. 100잔 저희가 추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빨간불을 보이면서 끝날 것 같은 코스피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은 좀 사정없이 심리적으로 약간 좀 흔들렸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좀 못난이 형들이 오늘 좀 힘을 많이 내줘서 좀 주가의 지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제 내일 마이크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전, 특히나 삼전은 제가 생각하기에 푸메랑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나와서 딱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왔는데 요 다음이 항상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마이크론이 잘 나와서 삼성이 62,00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뚫어줘서 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요즘에 있었던 다차트 패턴이 직전 고점 뚫으면 막 쏘았잖아요. 네. 무조건 쏘죠. 이번에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선, 방산 네. 이런 애들이 오늘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쉬면서 만약에라도 수급이 반도체로 좀 빨려 들어간다면 네. 오늘 미국장은 미국 그 반도체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실적 발표 전날에 때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힘을 준다면 그들이 조정이 나올 때 얘가 지수를 잡아줄 거란 말이죠. 그럼 기간 조정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는 장이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확실히 개인분들이 돈이 많아요. 저 이틀 전인가도 1조 3천원인가 샀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1조를 샀어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 파는데 개인만 사죠. 네. 근데 이게 근데 그게 왜 아쉬운 거예요? 고점에서 이렇게 손바뀜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에이, 고점 아닌데. 말 막 하시네. 고점 아니죠, 지금. 높은 5천에서 반 왔어, 반. 5천 구경이라도 해봤어요? 이제 하러 가야죠. 이제 하러 가는 거지. 이제 하러 여행을 안 가본 데 가지. 그럼 간 데를 또 가? 여행 가면 안 가본 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설레는 경험. 거지. 새로운 경험. 그럼. 당장 직전 고점을 일단 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죠. 사실 3,100이라는 수치가 낮은 수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막 시원하게 가주면 너무 좋을 텐데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래야 삼성한테도 기회가 있고 하니까 좋기는 할 텐데 그렇게 좀 손바뀌면 벌써 2조가 넘게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호 매우 쳐라. 번호 타도 번호. 예, 많은 의견들이 막말이다. 나오고, 예, 고점이라니 발목이다.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반도체를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네. 이제 반도체 남았다. 뭐 자동차랑 반도체 그리고 셀트리온 삼바 네. 요거 남았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 반도체 자료 들으려고 했더니 네. 그만해라. 또 네. 도체냐. 안 속는다. 오늘 봐봐. 현대차 6%, 한미반도체 5%, 삼성전자 61,500원. 네. SK 하이닉스도 3% 가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장중에 29만 원도 갔어요. 29만 1,500원이요. 네.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더니 예. 아, 반도체. 이거 오늘은 진짜 반도체 소부장이 다 했어요. 보여요? 네, ISC 15%, 이야. 이오테크닉스 7%. 어. 난 이오테크닉스를 사고 싶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3,300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거의 다 와가네. 다 왔습니다. 좀만 남으면 들어가려고. 요 차트, 보노님이 말씀하시는 차트가 요 차트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 뚫으면 쏴버리는 차트. 요런 차트. 반도체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동진 세미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진 세미캠, 원익 IPS 다 비슷해. 다 비슷하잖아. 요거 뚫으면 이제 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보노님의 말에 따르면 이게 이제 마이크론에 달 수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여기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다 차트가 진짜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네. 코멘트 들어보자면. 오늘 코스피를 3,700 부른 하우스가 나온 반면에 네. 그 조금 이제 쉬어가자. 이익 실현도 하고 2분기 실적 나올 때 조금 현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다른 뷰를 가진 하우스 두 개가 대별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보노님 얘기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더 갈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숨고르기도 해야 될 거 이런 이제 의견이 약간 이견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좋게 봐요. 한 방향으로 확 가면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내일 무난히 넘어가면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00 부른 사람도 이 3분기 때 약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3,700 부른 거고 지금 이렇게 좀 이익 실현하라 하는 것도 실적 관세 때문에 한번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 주워 담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동전의 앞뒤면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차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유동성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 주식을 안 사도 요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지수가 네, 버틸 것 같습니다. 버틸 것 같다. 최소한. 그러면 더 롱 쪽에 훨씬 더 많은 의견을 롱 쪽이 주시는 거네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오. 내일 보고 나서 많이 더 갈지 아니면 진짜 쉬어갈지 일단 내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일 중요한데 그 넘버보다는 그 질적인 코멘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질적인 코멘트. 알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가 뭐 안 움직여요. 요지부동입니다. 0.2% 상승 3,109. 그리고 코스닥이 0.37% 마이너스 797.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얘기할 게 많아요. 한국전력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현대건설 6%. 오늘 자동차 얘기를 좀 하면은 또 재미없다 그러겠지? 그래도 관세 이제 협상 시작하니까 네. 한 번은 언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기아 오늘 4.5%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떨어진 건 조선이 오늘 7% 떨어지고,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어제 몇 프로 떨어졌죠? 한 10 몇 프로. 10몇 프로 떨어졌죠? 한 방에. 그러니까 어제 한 방에 그냥 방산이 이렇게 날아가고, 오늘은 조선이 7%, 현대미포가 7% 맞아요. 같이 날아가고, 이게 이렇게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시 30분 됐는데요.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시면서 셀트리온이라 아니라 헬트리온이다. 이렇게 차트가 진짜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효민님께서 땡땡땡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는데요. 321 드가님이 발사는 오늘 안 해주셨네. 드가님이 안 오셨네. 예. 전효민님께서 땡땡땡, 네. 지만님 떵떵떵, RMBM님께서 코스피 죽지 않는다. 가자. 괜찮아님께서 근데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은 있다. 땡땡땡 하셨고요. 어어님께서 사사사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무지개님께서 네. 또 땡땡땡 하면서 웃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무지개님께서 촉촉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줄리킴님은 땡땡땡 하시면서 삼전 현기차 외로웠어요 유유 하시는데 이제 좀 올라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허밍수님께서는 종목 파도 잘못하면 남들 재미 볼 때 엉뚱한 데서 죽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K로드님께서는 조선을 나중에 진입하셨나봐요. 조선이랑 나랑은 잘 안 맞나 보다 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보도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시 31분인데요.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수는 310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18조 7천억. 전일이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98포인트까지 조금은 빠졌고요. 거래대금 거의 7조 나왔습니다. 25조. 넥스 거래소 하면은 또 30조. 뭐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유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좀 아쉽다라는 개인의 수급은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점에서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들을 개인이 많이 받아주면 신규 매수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 고점에서 그럼 흔들리면 손절하는 물량들도 나올 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를 해보셔라. 그러니까 너무 52주 신고가 종목군들을 쳐다보시기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움직이는 애들을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저의 의도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이 7,200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선물의 누적이 꽤 많이 나갔어요. 2조가 넘게 나갔거든요. 은근슬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이 나가면 기관에서 금투 물량은 같이 쫓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담은 애들 중에서 금투가 많이 담은 애들이 있고 연기금이 많이 담은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내가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네. 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투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아마 물량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 매도는 장 초반부터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한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초반에 많이 밀어놓고 조금 말아 올리는 듯 하다가 또 한번 패대기 쳤다가 다시 결국엔 말아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갔죠. 그래도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스켓으로 던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대형주 단에서 다른 애들이 죽으면서 반도체 같은 게 들어와 주면 돼요. 반도체나 현대차 같이 소외됐었던 산업군들로 들어와 주면 네. 괜찮습니다. 그런 게 좀 빠져도 지수는 안 빠져요. 근데 걔네가 빠지는데 그 수급이 엉뚱한데 막 개별주로 간다 이래버리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미니지수 뭐 보합권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이 또 잘 움직이고 반도체가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벤센트나 트럼프가 또 파월을 또 비난하는 맹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확대가 되면은 그런 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0에서 1% 사이로 좀 잘 깔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아까 1350원대에 있었는데 요건 좀 아쉽네요. 1362원까지 좀 올라왔고요. 뭐 나머지 유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CPI 부담감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관세. 네, 예. 네. 지금 뭐 시장이 3,100까지 단숨에 올라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안 계셨지만 이제 뭐 다 같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3,100까지 한 번에 단숨에 와버렸기 때문에 네. 좀 쉬는 구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뭐 개의치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그거를 빌미 삼아 크게 하락한다면 그것도 또 시장에 또 차익 실현 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관세가 그런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 봅시다. 네. 7월 9일까지잖아요. 관세에서 첫 번째 관세를 또 연기하는 거, 시행을 또 연기할 수도 있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연기하면 이번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어차피 관세로 인한 지금까지의 인플레 우려가 발견 안 됐죠.
그 7, 8월 달, 6, 7월 달 보자는 게 파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보고 고용 보고 금리 인하든 말든 하겠다. 네. 너무 쪼지 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협상하다가 협상 안 돼서 이유가 뭐 됐던 건 또 한 2개월 연말까지 늦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관세 효과 나쁜 거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아마 그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나쁜 시나리오는 나라마다 혹시 관세가 차등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등이 된다든지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본하고 다르다든지 인도랑 다르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좀 생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동차 주식이 오른 것이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관세 협상, 기술 협상 오늘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낮춰질 수 있다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자동차만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낮아져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가 발현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관세 협상 자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나쁜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트럼프 관세 유예하는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 등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 달 9일, 그러니까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가 된다. 그래서 20개국과 협상 중인데 한국, 일본, EU, 캐나다 등등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리적으로 나라가 많으니까. 그래서 블룸버그가 분석한 주요 국가별 협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워싱턴 DC에서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네. 자동차랑 철강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근데 G7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이 대통령 만남이 무산이 됐고 네. 또 이제 한국은 상호관세 25% 부과 위험 직면에 수출 산업의 전반에 압박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결과물이 지금 안 나오고 진행이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더 유예되지 않으면 요거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관세가 최대 걸림돌이다. EU는 원칙적인 합의에만 근접했다. 네. 인도는 잠정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들 쉽지 않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직 이 합의하기는 모든 국가들이 다 어렵지 않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유예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나쁘지 않겠다. 뭐 글로벌 시장이 안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나라하고는 되고, 근데 예. 낮춰주고 어느 나라하고는 미루고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과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로 인한 지금까지 누른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인플레가 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7월 중순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관세 협상이 유예되는지 여부는 7월 9일 이전까지는 특별히 나쁜 게 나올 거는 없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버텨가면서 눈치 보면서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는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의견을 네. 여쭤보면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협상을 맺은 곳은 영국뿐이라서 유예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유예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유예가 유예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거의 12월까지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올해는 넘어야 확실하게 픽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은 떨어진 거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또 이제 협박하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여러 나라들에게 압박을 하면서 또 투자도 좀 뜯어내고 일본 압박하면서 일본한테서도 투자 많이 끌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하나 정도의 나라는 좀 이렇게 레퍼런스식으로 좀 잘 해주는 게 있기는 할 건데 그 레퍼런스를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좀 좋은 투자를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한테 그걸 할 것 같고요. 관세가 유예되는 거에서 격하만 되지 않으면은 시장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물량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전처럼 막 지수가 30%씩 빠지는 일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그 주식이 참 재밌는 게
같은 걸로 단기간에 패면 안 맞습니다. 다시 같은 걸로. 같은 재료로 재료로. 같은 재료로 때리는 게 처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걸로 맞으면 진짜 많이 아파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맞았잖아요. 다 극복을 했잖아요. 지금 극복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패면은 다들 좋아해요. 오히려 또 쓸 거야지. 생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조금 더 압박이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지수가 많이 빠질 것 같진 않다. 예, 미국 지수가. 그런 어려운 말이 있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네, 그지. 예. 그런 것도 이번에 되기를 바랍니다. 음. 똑같은 거 나오면 이제 별거 안 내 하고 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지? 뭐지 일사부재리 한번 찾아봐야지. 아는 거 아니었어? 예? 아는 거 아니었어? 난 리액션. 리액션. 나 이런 건 찾아봐야지. 도돌이표. non bis in idem 형사소송법에서 네.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원칙을 의미한대. 한 번 이제 한번 했으면 그 땡이다. 무죄, 유죄 이렇게 났으면 또 못 한대. 일사부재리. 그 왜 네. 얘기했지? 면역력이랑 같은 얘기로 면역력. 관세 한 번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맞아도 큰 타격이 없겠다. 와, 알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제로는 무언가 또 영향을 주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다. 네, 보통 그렇죠. 왜냐면 이란도 처음에 퍼졌을 때랑 도중에는 그냥 막 옆에서 막 인스타로 계속 나오고 막 포스도 별로 반응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막 핵이라는 새로운 게 건드려졌을 때 또 한번 급등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딱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전면전이 되는 지상군 투입이나 벙커버스터 같은 걸로 이제 핵 시설을 타격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좀 격하게 반응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놓고 그게 안 나오면은 열심히 미사일 쏠 때는 반응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벙커버스터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같은 이슈로는 별로 안 빠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관세로 얻어맞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돈을 투자하고 지금 돈을 많이 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빠르게 끊어버리고 다시 밑에서 막 잡으려고 엄청 막 입 쫙 벌리고 있을 거니까 별로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 막 살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그리고 타코라는 오명이 이미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빨 다 빠진 거 알고 있는데 네. 뭐 그거 얼마나 겁을 먹겠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타코 사실은 트럼프한테 한 건데 이란은 타코가 아니고 이란도 별거 없다는 거. 한번 패가 드러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꼴 낸 거지. 그러면은 더 많은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막 더 위험하고 더 과감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타코 아니니까. 나 타코 아니니까. 근데 타코가 그렇게 하고 싶지. 네. 하고 싶은데 자기 목숨 걸고 안 하죠. 그래요? 자기 정치 생명 걸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 거기다 한도가 있을 거래. 라인이 있죠. 그 라인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사부재리 하니까 다들 네. 막 다른 법칙도 막 루시드 게시키의 법칙, 그건 뭐야? 톰과 제리의 원칙, 일부 다처제까지. 일부 다처제의 원칙, 네, 낙장불입의 원칙. 와, 야, 이야. 똑똑해. 똑똑하네. 네. 루시드 게시키는 또 누구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100선에서 3,100선이 과연 높은 건가 아닌 건가? 네. 오늘 떨어질 때도 보니까 한번 쉬어갈 때 됐다라고 하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고 반등하니까 역시 시장은 강하다 하다가 맞아. 또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니까 역시 오늘은 쉬고 간다 이러고 마음이 하루에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감으로 딱 이제 3,100 위에서 마감하니까 역시 코스피는 죽지 강하다.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니까 맞아. 딱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싸지 않다고 예. 주장한 게 한화증권입니다. 싸지 않다라고 주장한 오늘 게 의견이 2개 갈렸다 그랬잖아요. 한화. 한화. 어. 3,100이 PER로 올해 예. PER로 11배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올해 네. 이익만 갖고 오는 데는 싸지 않다는 거에 동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건 맞습니다. 요거 한번 기사를 볼게요. 이거는 KB증권 리포트인데요. 그건 좋은 거죠. 코스피 내년 상반기까지 강세장 최고 3,700 간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시장 개혁, 달러 약세가 강세장을 끈다. 네. 저 PBR주에 주목하자. 하지만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이건 다뤘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약간 그런 게 왜요?
한 2주 전에 상반기 코스피를 3,240으로 제시했어요. 제가 콜을 받았어요. 이 증권사의 그 담당한. 진짜 웃긴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 정도는 본다 그랬거든. 아니 3,240을 2주 전에 외쳤다가 그것도 이게 12개월 뒤에 3,240을 외친 거야. 네네. 근데 2주 지났잖아. 어. 근데 시장이 3,240 다 왔어. 어. 그러니까 3,700으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못해? 나도 하지. 내가 그 심정은 알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네. 건 자본시장 개혁, 요거 이제 상법 개정이나 네. 본호님이 원하시는 분리과세, 네. 뭐 이런 것들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다. 근데 코스피가 전통적으로 달러 약세 국면에서 강세를 보인다. 기업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촉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진짜 약세인가 이러면서 제가 1년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어떨까요? 그랬더니 어. 109.96, 110에서 지금 1월 달부터 쭉 내려와서 197까지 내려왔습니다. 오. 예, 10% 넘게 달러가 빠진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요런 게 이제 3,700까지 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만 봤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요런 뭐 드라이브 팩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본호님은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3,700이요? 여기는 4천도 있어요. 하나증권. 하나증권 4천 나왔습니다. 하나지. 한화 아니고. 1 하나증권. 1증권은 본호님이 한 4,200 콜 하면 딱 이게 분위기가 사는 건데. 뭐가 압력을 주고 네, 난리네. 4,200이면 난 적정 구간이라고 봐. 어떠세요? 80% 해가지고. 네, 요 3,700하고 4,000 오버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법이나 그 내용을 보고 만약에 냈다라고 한다면 뭐 신뢰도가 되게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질러 놓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오르기 전부터 막 3,700을 외쳤어요. 그러면 인정이죠. 그렇지. 근데 막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증권사 밴드 보면 항상 넓어요. 그리고 잘 갈 때는 마치 세상 끝날 때까지 가는 것처럼 막 해요. 그러다 꺾이면 막 바꾸거든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쑥 바꾸고 그냥 갑자기 들이운 트럼프의 그림자. 그래놓고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막 바꿔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장기 뷰잖아요. 장기 뷰인데 뭐 이 제일 중요한 상법이나 이런 게 내달 3일인가에 뭐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질러 놓는 거는 그냥 일단은 분위기 좋으니까 이렇게 질러 놓고 나중에 안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이게 아주 정확한 거죠. 부르기 이게 전략하고 센터장이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3,200이었다가 3,700이 되든 3,000, 3,500은 부를 때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코스피의 가장 큰 종목들의 이익 전망이 내년에 원래보다 얼마만큼 늘어날 것 같다.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백업해야 되는데 이게 바텀업이잖아요. 보통 시간이 이렇게 정신없게 갈 때 바텀을 다 마련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투자자들이 봐야 돼. 저 같은 사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이 예를 들어서 LG엔솔이 올라갔느냐 그렇게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백업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르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건 한국뿐만 아니고 JP 마찬가지야. 그 담당하는 트레이더 기준, 뭐 헤지 펀드, 그다음에 뭐 전략 담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가 있다. 지금은 그 괴리가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보시고 적당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개별 주식이든 아니면 지수든 이 가치 평가를 한다는 그 수식 아래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서 가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익이 늘어나는 걸 멀티플을 더 많이 주어서 가치가 늘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3,700이나 4,000 부르는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주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결국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700이나 4,000 정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하반기에는 이 전반적인 지수 자체가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몇 정도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개인적인 이건 주관입니다. 네. 진짜. 네, 본호님부터.
저는 코로나19 때 올라갔었던 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유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 밑에 있을 때는 제가 막 사자고 또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냐고 막 엄청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 이 전망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믿고 많이 풀베팅을 했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다 그 본인들 책임이잖아요. 본인들이 만약에 대응을 뭐 여기저기서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아니 뭐 방송 틀면 다 좋은 얘기만 해갖고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근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어떠한 그 상법이나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도 좀 크게 부르는 거는 저는 좀 물론 증권사니까 당연히 하는 자기의 롤을 하는 거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그걸 좀 많이 걸러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뭐 그게 오픈이 되면 더 높일 수도 있어요. 더 높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일단 엄청나게 풍부하니까 한번 그 코로나 때의 유동성이 진짜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유동성이 강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직전 고점까지 좀 올라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나 뭐 오늘 현대기아가 다행스럽게도 좀 올라줬는데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보다 키높이를 좀 맞춘다 해가지고 뭐 다는 못 맞추겠죠. 왜냐면 기업이 약간 뭐 품목 관세도 있고 삼성은 HBM 못하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예. 뭐 지금보다 한 10%씩만 더 올라준다면 뭐 어느 정도 직전 고점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3,700에 가려면 삼성전자가 7만 원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7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지만 저는 HBM 안 되면 7만 원 못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제 채널에서도 HBM 안 되면 7만 원 못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3,700, 3,800이라는 그 수치를 빡 질러 놓는 게 맞냐라는 거죠. 좀 저는 그건 조금 왜냐면 단기적으로 또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갑자기 이재용이 나와서 One more thing 하면서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꺼내서 HBM 보여주면서 이게 삼성입니다. 나라가 바뀌니 삼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이재용이 나오면 안 돼요. 젠슨왕이 들고 와서 하면 돼요. 아 젠슨왕이 젠슨왕이 그럼요. 이재용 회장이 물론 되게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해도 거래처에서 안 받아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래처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삼성 이제 HBM 합니다. 이래버려야지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퀄테스트 통과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하반기 안에는 퀄테스트 통과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에 물리적인 시간 갭이 꽤 있잖아요. 그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7만 원 뭐 위에도?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내년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막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어진 요건에 그런 한에서는 3 정도를 일단 바라보고 가는 게 좀 신중하게 합리적인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3,700하고 3,100하고 차이가 한 20% 차이가 나죠. 예, 그렇죠. 좀 심플하게 하면 이익이 20% 증가되면 되죠. 아니면 멀티플을 더 그러니까 주던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익이 20% 더 증가된다면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멀티플. 그럼요. 그거는 100%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익이 20% 더 증가하면 되죠. 심플하게. 내년도에. 그렇죠. 네. 근데 맥커리는 하이닉스에서 그렇게 이상 불렀죠. 네. 근데 삼성전자에서 그렇게까지 부르는 사람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값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원님 말대로 7만 원 안 부른다는 건 왜 말이 많은 거냐? 지금 내년에 삼성전자가 좀 이익이 증가되고 20%까지는 안 증가하지만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을 통과는 된다고 지금의 내년 추정이나 목표 주가 7만 원은 다 거기에 태그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PER이 삼성전자 12배 치면은 그게 7만 원이고 PBR 1배를 치면 6만 4천 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누구나 다 보는 게 거기서는 맥스가 거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수급 때문에 패시브가 두고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그렇게 그게 확인이 안 돼도 그 언저리까지는 가보지 않을까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반영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그거 반영하면 3,700까지 못 가요. 다른 게 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다른 거 삼성,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벌써 다 땡겼어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익이 약 15% 오르고 멀티플이 한 10% 올라서 둘 다 컴비네이션이 돼야지 3,700이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장일 본부장님은 몇 정도세요? 지금 주어진 요건으로? 비슷해요. 정고점 3,300 정도는 그래요? 이익이나 아니면 유동성만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갈 때 뭘 어떤 섹터 할 것이냐. 조선방산 변압기, 조선방산 버리고 딴 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이 컴비네이션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감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가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여러 군데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뽐뿌질을 해서. 해가지고 결국엔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치가 이때까지 이 위치로 온 게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몇십 년 동안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낮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갔으면 좋겠고, 저조차도 재평가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뭐 4천, 5천 가면 너무 좋죠. 당연히 주식하는 입장으로서 그거를 안 가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점에서 이제 물리게 됐을 때는 그 코로나19 때 고점에서 물렸을 때 그 물리셨던 분들은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냉철하고 조금 더 의심을 해보면서 봐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매불쇼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하고 오셨어요? 왜요? 아니? 왜 그러시죠? 아니 저기 이제 뭐 뭐야 있었나요? 지금 청문회 하고 있거든요. 총리 후보자. 아, 그것 근데 이제 때문에? 그분이 이제 칭화대 뭐 그런 뭐 검증이 있나 봐요. 맞아요. 선배님? 네, 제 선배님이어가지고 오. 그랬더니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가족분들이 제 칭화대 아니다 칭얼대다. 여기서 주식 못하고 엄청 칭얼댄다. 칭얼대라고.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건 좀 원래 칭얼대는 사람 아닙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조차 칭얼대는데.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지자랑이라고. 근데 이 채팅창에 있어서 읽은 거잖아. 자랑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보노님한테 상승 섹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변압기 분위기 좋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진짜 모처럼 좀 올라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조금은 마음이 좀 넉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일부 움직였고, 오늘은 좀 정책 쪽에서 물류 쪽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북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소부장 쪽들, 뭐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정말 이제 넥스걸에서부터 불을 뿜었는데 아쉽게도 본장에서는 조금 힘이 빠졌고요. 그래서 좀 작은 종목군들이 좀 들썩였고요. 오늘은 이제 건설주들 중에서 이제 뭐 SMR이나 원전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압기,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물류건설, 대부. 자동차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네. 현대차가 초반부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네. 쫙 올라가서 장중에 7.5%까지 우와. 이 무거운 종목이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국 마감은 5.3% 정도로 이제 끝나기도 했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조금은 답답하기는 한데,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요런 최근에 이제 요런 주식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밑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여기를 뚫으면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요런 네.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거래량 터졌던 데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여기에 지금 20만 원대, 그리고 여기도 20만 원대, 여기 거래량 터졌던 것도 보면 20만 원대. 네. 그러니까 여기 22만 원, 한 21만 원 여기를 뚫어버리면 이제 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크게 또 상승이 나왔고,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 자동차에 대한 상승, 그리고 요 위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노릴 수 있는 포인트,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보노님이 현대차를 또 예전부터 강하게 밑에서 좀 죽자.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항상 욕을 먹으면서 네. 물가 상승률까지 거론하면서 물가 현대차와 상승률. 기아를 열심히 뒤에서 네. 밀었기 때문에 네. 오늘의 급발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그 얘기는 계속 들어오긴 했어요. 이거 모아가면 정말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신 분들은 요즘에 좀 재미를 보실 것 같고요. 차트가 진짜 많이 내려오다가 이제 좀 약간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가 진짜 못 갔거든요. 못 갔기 때문에 좀 수남의 관점에서는 키높이를 맞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자동차를 계속 얘기 드렸던 거는, 저는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어떠한
가시화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것들도 이 미국 쪽에 있는 펀드에 대한 세제 좀 바뀌었어요 부분이. 그래서 노이즈가 많았는데 그것도 좀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보상을 해주려고 막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국장에다가 돈을 많이 묶어 놓으려고 정부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제일 쉬운 거는 배당을 건드려 주면은 자금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미국이 네. 강한 강한 이유는 저는 그 연금 시스템이나 이런 노후 자금을 배당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가 좋아지면 배당 더 많이 받고 그냥 지나다 보면은 그 돈 갖다 쓰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슷하게 만약에 만들어 버린다면 만들려면 제일 좋은 거 배당 돌리고 가서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절세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IS 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거기에 돈이 이미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억대로 들어가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게 풀리면 저는 부동산에서 진짜 자금 많이 넘어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거 임대 수익 5%에서 7% 많이 나와야 요즘에 5 정도만 해도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냥 국장 들어오면은 임차인이랑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있는데 그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작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들이 여기로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자금들만 들어와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저는 그런 거에서의 자동차의 매력도는 너무 높다. 그리고 실적 좋고 가격 싸고 항상 싼 게 문제인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PBR이나 PR이 정상화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상품 개정이 된다면 자동차만큼 좋은 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지 문제는 않을까. 관세 아닐까요? 관세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때까지 뭐 현대차 관세에 대해서 뭐 항상 타격을 안 받았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네는 항상 뭐 몇 년 내내 계속 피크아웃 했었는데 다 실적을 부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뭐 물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조정은 받는데 그게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땐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그거에 대한 소환은 하지 않았냐.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투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건 또 소멸될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게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매력도는 상당히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첨언해도 예. 괜찮을까요? 엊그저께 리포트가 나왔는데 동감이 되는 게 많아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좋습니다. 주목되지 않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7페이지, 8페이지 아니고 7페이지. 8빼기 1. 8페이지는 뭐 있을까 궁금하다. 마법 8페이지.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이따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는 자동차 관련된? 그저께 나왔어요, 리포트가. 지금 오늘 21만 원 비슷비슷하죠. 하향은 목표 주가를 하향했어요. 그저께 이렇게 잘 보세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하향할 때 내용을 보셔야 돼요. 네. 목표 주가 아이 미친놈 지금 올라가는데 개자식 예. 그 정도까지. 여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리포트 나왔을 때 그렇게 예. 풀어만 보지 말고 봐야 돼요. 고민이라고 하잖아. 고민. 고민하면은 보셔야 돼요. 진심은 여기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 낮춘 거는 관세 때문에 잘 맞아요. 관세 때문에 이익을 15%나 다운시켰어. 이렇게 다운시키는데 목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다운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콜라하면 주가는 바닥에 지났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고민 나오고 목표 주가 낮춰. 이익의 전망을 낮춰야 되니까 애널리스트는 중간중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내리는데 관세는 이미 지나갔어. 이벤트는 여기 나오죠. 선반영된 우려의 현실화 과정에서 실적은 내려가는데 주가는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라 이거예요. 지금 물론 관세 협상에서 이게 내려가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럼 뭐 테슬라 전기차 경쟁 똑같은 얘기 나오겠지만은 새로운 게 아니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5.4배인데 한 6배 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 27만 원 동의합니다. 오케이. 근데 하이닉스도 우리가 한참 얘기할 때 뭐라 그랬지 제가? 6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국보다? 그렇죠. 반토막? 한 7배, 8배? 7배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결국은 한 6.5배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지겨운 관세 이런 거 지나가고 하면은 선반영으로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다. 동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져왔어요. 리포트.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네. TP 27만 원짜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올라가고 뭐 이런 재료를 좀 살펴보면 기사가 현대차 기아 6월 자동차 수출 반등 가능성에 4%대 강세 요렇게 기사가 났는데 네. 이제 엊그제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1일부터 20일 동안 자동차 수출은 유럽을 중심으로 9.2% 늘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위축됐던 자동차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이 됐다. 관세 영향의 실적 하락 가능성이 커졌지만 네.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자동차주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거를 리포트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어제 보노님이 테슬라 로보택시 기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기사가 재밌어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운전은 엉망이면서 팁 달라는 테슬라 로보택시 팁을 아. 달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은 근데 네. 잘한다. 돈 걷는 거는. 그럼 지금 돈 걷어야 돼. 돈을 잘 걷네. 그게 농담이래요. 그러니까 운전자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아. 손님 내릴 때 팁 주세요 이런데 아. 컴퓨터가 그래놓고 뻥이에요. 아, 뻥 가세요. 아, 진짜?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도 팁 그치. 문화가 굉장히 많지. 논란거리여서 이거를 그 이스터에그로 그냥 아. 농담조로 팁 줘, 팁 내. 약간 아. 이런 식으로 로보택시가 하는데 근데 운전은 엉망이라는 거는 좀 팩트래요. 그러니까 신호 잘 안 지키고 지나갈 때도 있고 아직은 좀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역주행했다 뭐 이런 것도 봤었는데. 역주행은 좀 심한데. 예. 역주행은 아니고 네. 그 옆에 역주행 갔다가 빵빵거리니까 다시 또 아, 갔어. 피하는 거. 주행을 한 건 아니고 잘못 들어갔어. 그건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사람 운전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알면서도 빵빵거려도 역주행 차선에서 안 가는 분들 많아요. 버티면서. 그건 아니지. 예, 담배 한 대 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보노님한테 요 테슬라 로보택시랑 자동차 수출에 대한 요 뭐 기대감이랑 요런 게 현대차 주가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로보택시가 완전히 이제 웨이모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다 활성화되면은 전체량은 저는 이게 큐가 더 늘어날 일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큐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느냐가 핵심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초입 단계니까 지금 당장 뭐 엄청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뭐 수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죠. 왜냐면 P는 그 자동차 요즘에 구매하시려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지나면서 자동차 가격이 한 1,500 정도는 올랐거든요. 제가 이전에 지점 돌아다니면서 막 그 상담받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전후로 해서 가격이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P는 올라온 거고 물론 원자재도 높아졌으니까 그런 거긴 하죠. 근데 이제 Q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아요. 관세가 어쨌든 간에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퍼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력도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섹터 다른 거 볼까요, 민트? 저는 반도체 궁금했습니다. 오늘 소부장들이 많이 올라줘가지고 이게 연속성을 띨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ISC가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ISC. ISC. 얼마 전에 리노가 좀 올랐는데 ISC나 리노나 다 좋은 회사입니다. 설계를 많이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ISC가 오른 거는 어떤 특정한 펀드가 산 것 같아요. 그 외국계 무슨 은행인지 그래요? 신고했어요. 5% 신고했어요. 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네. 노르웨이.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에는 노르겐 뱅크라는 데서 신고했어요. 5% 신고. 이거 아마 예. 그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거 산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동의하시는지.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이런 거기는 좀 더 길게 봅니다. 한번 들어왔다는 건 이 회사 장기적인 좋게 보는구나라는 그거의 징표로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밸류는 항상 비쌉니다. 이 회사는 PER 20배니까 리노도 그렇고 롱텀으로 보시는 분한테는 반도체 액티비티 늘어나면 에이지 기금 뭐 설계 늘어나면 리노는 이거 다 좋은 거거든요. 롱텀으로 들어왔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떻습니까? 뭐 한미반도체 이런 계속 거. 얘기해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아니 약간 민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도 오르잖아요. SFA 반도체. 네. 오래간만에 들었네. 그거 뭐 그 반도체 소프트웨어 막 무슨 저기 브릿지 막 이런 애들 다 올라요. 디자인하우스 네. 그런 거 보면은
요게 슬슬 진짜 하반기에는 네네. 반도체 남았잖아요. 네네. 반도체 올라야 지금 3,500이고 4,000이고 가잖아요, 솔직히.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얘네가 네. 그런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는지 같은 질문 계속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설계 쪽은 이거는 그냥 정성적인 거예요. 정성적인. 미국의 뭐 아미라든지 이런 쪽에 뭐 무슨 어떤 회사 나오는데 예. 뭐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겠어. 뭐 액티비티가 좋고 뭐 설계가 좋게 나면은 한국도 올라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넘버로 확인 안 되고 미리 갑니다. 근데 그거 연결고리까지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거는 7월달, 8월달 넘어갈 때 파악되기를 저도 희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도 그런 얘기를 못 해줄 겁니다. 그거는 소부장 중이 아니고 설계 쪽이고요. 소부장의 대표적인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히. 네. 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석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진짜 애증의 종목이에요. 네. 예. 증권사가 커버를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늘었어요. 그 커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는 이 LS증권의 리포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을 50%만 반영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비전이 가져간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래서 내일 발표되는 마이크론이 중요해요. 마이크론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요. 6대4, 해외 업체라는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내년에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이크론 타면 여기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어떻게 지금 9만 원인가요? 주가가 확 내려갔다 올라왔을 겁니다. 예. 5% 올라왔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10만 원 앞자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얼마였냐면은 올해 어닝하고 내년도 어닝하고 평균해가지고 대충 30배 때려서 12만 원 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비싸게 오버해서 부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동감합니다. 내일 마이크론한테서 나쁜 뉴스 안 나오면은 뭐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이 이익의 전망은 회사가 제시한 회사의 그 전망보다는 훨씬 낮은 거를 기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쪽의 어닝으로 가까워지면 이것도 목표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오테크닉스 사고 싶던데. 아, 이오테크닉스요. 좋은 주식인데요. 밸류에이션이 이미 24배라서 그래요? 좋아요. 만약 간다면은 네. TSMC가 좋고 삼성전자가 좋고 둘 다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오테크닉스가 일본의 디스코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경쟁자거든요. 알죠. 네, 그러면 그렇게 가면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더 다시 쬐깍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로 따지면은 못 들어가요. 그게 쬐깍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이 진짜 좋던데. 동지는 그 창업자가 돌아가신 지 좀 됐어요. 예. 그 바람에 이제 회사가 달라진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원래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IR도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직 안 하지만 네. 그 목표 주가를 아직 아무도 커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자리가 확실히 바뀐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 업계에서는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량화하고 제가 넘버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무도 커버를 공식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들의 속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또 짬짬이는 싫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했으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죠. 원익 IPS가 눈에 자꾸 들어오네. 오니가 에피스는 조금 어려운 게 다 해라, 가장 다 중요한 게 해놨어요. 뭐냐면은 그만할까요? 아니 죄송해요. 예. 요거까지만. 네. 삼성에서 투자를 늘릴 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원익이에요. 그래요? 주가는 좀. 그건 약간 HBM도 아니고 뭐 TSMC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라스트 리조트. 아니 지금 명행이 다 물어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거 뺄까? 저거 빼야 되나? 이러고 있다. 뭘 빼고 싶어요? 물어봐요. 아니 채팅 명행이 올려. 말하는 그 올려, 종목을 올려. 살 수가 없다고. 네. 금방 끓이니까. 하나씩 읊어줘요? 안 돼. 하나 마이크로부터 해서 내가 하나씩 해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뭐 하나 더 없으면은 하락 섹터로 가도 돼요. 네, 하락이 뭐 많아요. 하락으로 갑시다. 네, 하락이 오늘 조선이랑 방산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네, 그렇고 이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서클이 빠지다 보니까 대거 좀 차익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연달아 좀 빠진 것 같아요. 로봇은 뭐 급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저 로봇 같을까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하이즈나라는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안 간 애들,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바, 뭐 이런 애들, 그 반도체 이런 애들 딱 있는데
얘네 마지막으로 올리자 해놓고 갑자기 저렇게 10% 20% 급락 나오니까 저게 무서운 건데. 맞아. 반도체 어떤 거 삼성하이닉스 말고 소부장. 아 뭐 소부장 포함해서 삼성 하이닉스도 삼성이 잘 못 가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삼성하이닉스가 올랐어요. 삼성에서 로봇같이 될 확률은 제가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아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네, 한미환우주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보노님이 하나 딱 집어서 설명을 한다면? 방산조선이 좀 고민이 돼요. 예. 뭐 사실 산업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사실 기간 조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겸해서 만약에 조정이 조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수급이 반도체든 자동차든 기타 다른 좀 큰 산업군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버텨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방산조선이 되게 오랫동안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 중에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산업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산업적으로 일단 2차 전지는 좀 아쉽지만 탈락. 그러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네. 몇 개 없다라는 거죠. 아니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 하락한 산업군들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갈까를 찾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고 그쪽으로 같이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 자금은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차트 보면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보시면 현대로템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안 깨던 라인에서 깨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LIG 넥슨은 고민하다가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고점 대비했을 때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끄면 벌써 22% 빠졌어요. 상한가 가입 본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너무 높긴 한데 얘도 한 번에 안 깨던 11선 조정 한 방에 갔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특히나 이제 뭐가 빠지면서 갔다 외국인이 안 팔던 외국인이 팔면서 빠지더라.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볼만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이 돈이 그러면은 빼고 거래대금이 줄었으면은 어디로 튄 건데 거래대금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거를 찾는 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방산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추세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지금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는 고민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돈이 지속적으로 어디 섹터로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판단은 이제 본인이 내리시는 걸로. 좀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익절 라인 이미 벌써 터치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밑에서 쭉 가지고 계셔서 몇백 프로 막 수익 나신 분들은 또 그거는 또 다른 고민인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재룡 본부장님도 하락 섹터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할까요? 아까 조선방산 했고 뭐 조선방산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에 다른 의견 갖고 계시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 원화가 강세가 빨리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조선에도 그 수익성에 신경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약간 오늘 나왔어요. 삼성중공업은 좀 괜찮은데 삼성중공업은 근데 해지를 어떻게 하냐 다른데 그거 좀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방사는 아마도 오늘 빠지고 더 빠지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 조금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보세요. LIG 같은 경우 오늘 이 52만 원이잖아요. 3일 전에 LIG를 투자하기에는 두 군데나 낮췄어요. 근데 그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예요. 더 빠지면 다시 들어올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부터는 한 27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롱텀으로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전처럼 이렇게 무대기로 들어올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만 그 정도로 기억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본원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좀 고민이 많이 될 수 있고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뒷면에는 이미 줄였다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가는데 거기 가야죠 먼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화장품만 좀 여쭤본다면 네. VT가 네네. 이거 완전 진짜 말썽입니다. 그러게요. 화면 보여주시면 뭐 잘 갔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2025년부터 좀 떨어졌다가 4월 중순부터 이제 힘을 내주면서 3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올라가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며칠 만에 다른 섹터들이 쭉 가니까 화장품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무슨 일이야? 오늘도 4% 빠집니다. 근데 VT가
딱히 뭐 악재라고 할 게 있어요? VT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니들샷 뭐 기관이 어쩌고 좀 많이 파는 거. 오늘 기관이 또 5천억 나갔는데 5천억에서 또 이 저기 코스닥 440억 나간 거에서 이제 VT가 많이 차지를 했다는 거. 지금 요 차트만 이렇게 보셔도 사실은 요게 몇 선입니까? 200일선도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화장품을 그래도 뭐 몇 주 네. 전까지 이제 탑 섹터로 보시던 네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요런 라인에서는 한번 전략을 주셔야 될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갈 놈으로 추려지는 것 같아요. 스크린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APR은 오늘도 7%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APR이 아모레 다음에 시가총액 2등이 됐거든요. LG 생활건강을 제끼고 그 정도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서 가는 놈을 압축하면서 좀 덜 가는 놈들이나 애매한 거를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코스맥스도 올랐어요 오늘은. 코스맥스도. 근데 시총을 보시면 코스맥스하고 APR하고 아모레퍼시픽 사면은 나머지 것들을 갖고 갈 이유가 굳이 많지 않아요. 그거를 꼭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장품 자체 전반적인 거는 비싸지 않지만은 가는 놈으로 추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실리콘2도 그렇고 모두 봤을 때는 버리는 게 그거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은 코스맥스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APR을 여기서 사기는 만만치 않더라도 결국은 붙들어 있는 것에서 붙들어 있고 나머지는 뭐 그 비중을 굳이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는 것만 가겠다. 네네.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 판에 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순환매가 진짜 예전보다 더 빨리 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게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안 그러면 이게 진짜 그냥 물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맞아요. 뭐 보노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LIG 넥스원도 무한히 갈 것 같이 하다가 좀 갑자기 딱 얘기 나오면서 이틀 만에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맞아요. 하루만 그냥 어제 뭐 어디 저기 뭐야 뭐 놀러 갔다가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20% 마이너스. 날아가는 네. 순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갈까요? 네, 특징주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중에서 일부를 들고 왔는데 카카오페이가 또 뭐 이거는 이제 뒤늦게 올린 거죠. 그리고 현대제철이 모처럼 목표 주가 상향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신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ADC 다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3 시스템 이게 원래는 방공망 관련해서 원래는 애초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늘 쇼티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요거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로보로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점유율 1위 수혜가 된 정책 기대감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SMR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갔고 제주은행이 이제 원화 스테이블 구축에 따른 뭐 조금 뭐 수혜를 혹시나 받을까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캡처를 하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이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결국은 이제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의 이제 3% 쇼핑은 네. 좀 싼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쌉니다. 진짜 싸요. 진짜 거저. 거저. 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따가 김장현 본부장님 8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로서 다른 걸로 할게요. 일단 한다. 네, 하는 일단은 거죠. 하니까 여기 하는 나가지 말고 계셔라. 네. 많아요. 알겠습니다. 준비된 거. 많습니다. 예, 하지 예. 마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좀 충격받으실 겁니다. 네. 개성 인삼 농협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게 원래 93,000원짜리예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게 93,000원짜리예요. 근데 19,800원에 드려서 이거 정가가 93,000원 맞아 하는데 진짜 93,000원이 홍삼 맞아요? 그거 진짜 홍삼 맞아요. 프리미엄 홍삼인데 응. 홍삼 녹용 프리미엄이에요. 우와. 93,000원짜리인데 네. 19,000원에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유통기한 임박. 아. 그래서 유통기한이 8월 1일까지여서 사자마자 그 날부터 열심히 매일 먹어. 그 날부터 매일 먹어야 돼. 건강해지겠네. 그렇지. 네. 딱 여름에 몸보신을 딱 바짝 해버리는 거죠. 이야. 예. 그래서 네. 93,000원짜리를 19,800원에 저희가 드리는데 네. 그것도 그냥 드리면 좀 그렇고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저거 태양광 패널 같잖아. 근데 저거 오. 홍삼이란 말이야. 저거 한 땀 한 땀 저 어머나. 장인들이 다 한 땀 한 땀 저 농협 겁니다. 믿을 수 있네요. 개성 인삼. 아. 예. 그래서 홍삼 골드 50ml 30포랑 홍삼 녹용 프리미엄 10g짜리 30포를 저희가 쇼핑백에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선물하기
사용하기도 좋겠네요. 전통이 110년 전통의 제품이고요. 예. 잔류 농약, 중금속, 수질 등 300여 항목을 검사 통과한 아주 건강하고 안정성 있는 제품입니다. 소비 기한은 2025년 8월 1일까지여서 임박 상품이고요. 요거를 1+1이니까 네. 하나 사서 나 하나 혹은 뭐 부모님 하나, 어, 나 하나, 좋다. 뭐 옆집 너 하나, 네. 예. 다 좋네요. 나 하나, 여자친구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9,800원에 스팀팩처럼 쫙 주입해서 딱 한 달 동안 네. 건강 쫙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제빙기 가져왔는데요. 여름철에 얼음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얼음을 요즘에 또 하이볼 이런 거 많이 해 먹고 얼음 쓸 때가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웰핀 급속 제빙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정용 얼음 제조기고요. 정상가가 요거는 159,000원인데 12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5분 만에 청정 얼음이 진짜요? 이게 생성돼. 신기하다. 예, 5분 하루에 약 3,000개. 3초. 장사해도 돼. 얼음 장사. 근데 그러면은 전기세가 좀 나갈 것 같아요. 전기세 안 나가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잖아. 응. 그리고 저거 닫아두면 저렇게 우와. 하루에 3,000개씩. 우와, 네. 진짜 신기하다. 얼음 장사해도 돼요. 전기세 1,000원대로 나옵니다. 한 달에? 예. 괜찮다. 한 달 전기세 약 1,000원대. 우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저소음이고 자동 클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 스테인리스 제빙봉으로 위생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얼음 뽑아내면 그니까. 2년 무상 AS 제공드립니다. 이야. 159,000원짜리를 웰핀 급속 제빙기 129,000원에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네. 유통기한 얘기도 있네요. 예. 하지만 빠르고 싸고 뭐 건강하다. 나 같으면 네. 어차피 먹을 건데 30% 근데 한 달에 먹겠다. 응. 93,000원짜리 어디 가서 19,800원에 사요? 너무 좋지.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19,800원이라 했어요? 19,800원. 2만 원이 안 돼요. 93,000원짜리를. 진짜 싸다. 네, 하나 사세요. 사야 되겠다. 예. 저 1+1 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쇼핑백도 드릴게요. 예. 예. 그럼 살게요. 예.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자료 딱 하나만 짧게 보겠습니다. 1, 2분 정도. 네. 딱 두 개만 말할게요. 8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뭐냐면 카카오페이 목표 주가 13만 원 나온 거 아. 그거 나온 거니까 나중에 보시기 네, 바라고요. 그거 맞습니다. 네, 넘어가고 제가 예전에 스토리빌리언 소개 기억나요? 3빌리언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예. 제가 뭐 채널도 운영을 안 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많이 몰라요. 느낌상 이런 거 공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따져 묻지 마시고 또 비슷한 거 가져왔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이게 뭐야? 겁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뭐 하는 지혈제. 지혈제. 근데 뭐가 썸띵이 있습니다. 썸띵이 뭐가 그 있어요? 리포트가 최근에 두 군데나 나왔어요. 논문에 대해서 나온 게 있고 그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 데 나온 게 있어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른 거보다도 이게 뭐 출혈이 많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출혈이 다른 거는 뭐 10몇 프로 하는데 얘는 2, 3%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만 실적 추정이 예상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서 좀 이슈긴 한데 시장 사이즈가요. 장 내시경 할 때 출혈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 3, 4절입니다. 오. 위보다는 그렇구나. 장이 좀 얇아서 출혈 나오면 좀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 지혈하는 시장이 3, 4조 되는데 얘네가 혼자 못하니까 메드트로닉이라고 세계 2위 회사하고 같이 뭐가 엮여 있어요.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봤을 때 마켓쇼하고 뭐 하고 하면은 잘하면 한 5, 6천억, 7천억까지도 보여집니다. 시총을 네, 볼수 목표 주가 있다. 나온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자세히 묻지 마시고 저도 어저께 공부한 거니까 느낌이 괜찮아서 그냥 소개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혈에는 또 강된장이 좋다고. 옛날에 벌쏘이면 된장 발랐어요. 그럼 맞아요. 수술실에서 피 막 나오는데 그 된장 이렇게 강된장 발라주는 넣죠. 거야? 거기서 이제 우렁 들어가 있으면 좀 빼고. 예. 좀 먹고. 좀 먹고. 오 마이 갓. 진짜 뭐야. 뭐 하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넥스트 뭐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메디칼. 네, 죄송합니다. 작품을 왜 손대? 먼저 됐길래 얹었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보면서 딱 마무리하죠. 보노님 오늘의 한마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사진을 그려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해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외풍도 뭐라고요? 강하고 이렇게 변수가 막 무서워 보이고 하는데 네. 얘네들이 걱정은 하는데 안 흔들리잖아. 보통 안 파도 흔들려. 이렇게 치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음. 굳건하게 잘 자리를 지키고 그렇지. 있더라.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거 신밧드의 모험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아. 네, 좀 재밌어. 그래, 네. 예, 흔들리는 조각배 속에서. 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네, 한글로 했습니다. 네, 한글. 심플하게.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네. 마음을 정리하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아, 마을. 무슨 말이냐? 마음은 여러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 오프닝 배, 클로즈 배 마을에 오시면 됩니다. 아. 우리 마을 주민들 8,000분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네. 마음을 정리하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네. 그 커피 이벤트 저희 여기서는 링크 안 드리고 그 3프로 머니에 저희 다시 보기 올라가면 네. 거기에 링크를 저희가 첨가를 해 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혹시 못 하신 분들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 들어오셔 가지고 링크 클릭하셔서 오늘까지 그 커피 랜덤으로 저희가 추첨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 NH 대구 해요? 해요? 예. NH투자증권 대구 세미나 있습니다. 요게 네. 7월 8일이었나요? 7월 9일이었나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월 9일이네요. 네. 예, 이제 거의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예. NH투자증권 국내 주식 투자 전략 및 투자 유망 종목 체크. 네. 예,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에서 네. 우리 이현주 부장님과 그리고 박지훈 부장님이 두 분께서 국내에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 하반기에는 어떨지 유망 섹터는 뭘지 요거 좋아하시잖아요. 종목 맞습니다. 섹터 찍어주시는 거. 예. 예. 직접 질문도 하실 수가 있고요. 7월 9일 수요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구 WM센터 1센터에서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빗길 조심하시고 항상 주식 수익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그래서 다치지 마시고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저희는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